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숫자 너머의 흐름을 읽어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지난 분석에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의 정말 날카로운 피드백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 분석이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었어요. 2025년 연말, 지금 시장이 좀 이상합니다. 뭔가 기묘한 안개 속에 있는 느낌이랄까요? 아니, 미국 3분기 GDP가 무려 4.3%나 성장했어요. 이건 뭐 교과서에서나 볼 법한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 마음은 꽁꽁 얼어붙어 있단 말이죠. 마치 성적표는 올백인데 정작 시험은 망친 것 같은 이 찜찜한 기분. 대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강력한 경제 데이터와 싸늘한 대중 심리 사이의 거대한 불일치. 오늘 우리는 이 현상, 이른바 바이브 섹션의 실체를 파헤치고요. 2026년 시장의 진짜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마치 탐정처럼 시장을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우선 거시경제의 짙은 안개 속에서 진짜 신호를 찾아낼 거고요. 그 다음엔 AI 반도체라는 전쟁의 최전선으로 바로 뛰어들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혁명을 움직이는 에너지와 자원의 거대한 흐름을 추적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현실, 코앞까지 다가온 자율주행과 로봇의 미래를 엿볼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조각들을 착착 맞춰서 2026년을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 지도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정입니다. 지금 시장은 겉으로 보이는 숫자랑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온도 차이가 정말 커요. 이 거대한 착시 현상, 바이브 세션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2026년 경제의 진짜 민낯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키워드죠. 바이브 세션. 이거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분위기를 뜻하는 바이브랑 경기 침체를 뜻하는 리세션을 합친 말인데요. 말 그대로 실제 경제 지표는 멀쩡한데 사람들이 느끼기엔 경기가 너무 안 좋아 하는 그런 심리적 경기 침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과연 2026년 시장은 정말 이 바이브 세션이라는 늪에 빠져 있는 걸까요?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팩트 체크해보죠.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이게 정말 재밌는 게요. 그 바이브 세션이라는 유령 같은 이야기를 한 방에 날려버릴 명확한 증거들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GDP 예상보다 1%포인트나 높은 4.3% 성장이죠. 물가 드디어 2%대로 안정됐고요. 고용 여전히 짱짱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제일 큰 골칫거리였던 모기지금리까지 내려가고 있잖아요. 경제를 떠받치는 네 기둥이 전부 다 합격 도장을 받은 셈이에요. 여러분, 이건 데이터가 우리한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불안해하면서 발목 잡혀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단단한 기반 위에서 어떤 기회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 두 눈 크게 뜨고 찾아봐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자, 경제라는 땅이 아주 단단하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그 위에서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전쟁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 2026년 모든 산업의 지형을 바꿀 AI 반도체 패권 전쟁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에요. 이건 국가와 기업의 운명을 건 보이지 않는 인프라 군비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AI 칩 전쟁은요, 한마디로 엔비디아 제국을 지키려는 자, 그걸 빼앗으려는 자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엔비디아는 추론 AI 칩의 강자인 그록을 사실상 흡수하면서 제국의 성벽을 더 높이 쌓고 있고요. 반면에 구글은 자체 개발한 AI 전용 칩 TPU랑 초거대 AI 모델 제미나이라는 아주 강력한 창을 들고 엔비디아의 GPU와 아성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거죠.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든 확실한 건 딱 하나입니다. AI 인프라 투자는 이제 막 야구로 치면 1회 초가 시작됐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거대한 전쟁에서 가장 큰 수혜는 누가 볼까요?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아주 강력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AI 시대의 메모리 반도체의 위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딱 보여주는 건데요. 예전에 메모리가 그냥 PC나 스마트폰의 부품 정도였다면 이제는 AI 서버의 성능을 결정하는 심장이 된 거예요. 특히 D램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착착 쌓아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확 끌어올린 차세대 메모리, HBM4에 대한 수요가 정말 폭발적이거든요.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이익을 무려 310%나 성장시킬 엔진으로 꼽히고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AI 하드웨어의 진화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병목 현상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거든요. 바로 AI SSD의 등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AI가 데이터를 처리할 때 생기는 고속도로 정체 현상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하이패스 전용 차로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두뇌 역할을 하는 D램이랑
거대한 도서관 같은 스토리지 사이를 빛의 속도로 오가면서 데이터를 팍팍 공급해주는 거죠.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파이슨, 이 각 분야 최고수들이 손을 잡았다는 것만 봐도 이 기술이 시장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느낌이 오시죠? 자,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화려한 AI 기술의 세계를 들여다봤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디지털 혁명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리적인 에너지를 잡아먹습니다. 지금부터는 AI 붐의 거대한 그림자, 바로 에너지와 자원의 혁명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차트 하나가 정말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26년에 에너지 저장 장치, 우리가 ESS라고 부르는 이 시장이 전년 대비 무려 62%나 폭발적으로 성장할 걸로 예상돼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숫자냐면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가장 뜨거웠을 때 성장률을 그냥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거든요. 도대체 뭐가 이 시장을 이렇게 미친 듯이 끌어올리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요, 그냥 전기 먹는 하마 수준이에요. 24시간 365일 단 1초도 쉬지 않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AI 데이터 센터가 하나씩 지어질 때마다 거대한 배터리 창고가 세트로 같이 지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AI 붐이 곧 ESS 슈퍼사이클을 이끄는 아주 명확한 공식이 만들어진 거죠. 이 AI와 에너지 전환이 일으킨 나비 효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은, 구리, 백금 같은 산업용 금속들이 줄줄이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어요. 특히 구리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망이랑 반도체 회로를 연결하는 우리 몸의 혈관 같은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잠시 주춤했던 리튬 가격도 ESS랑 전기차라는 쌍끌이 수요에 힘입어서 강력한 반등이 예상되고요. 바야흐로 새로운 원자재 슈퍼사이클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죠. 지금까지 우리는 AI를 움직이는 드뇌, 즉 반도체와 심장, 에너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인프라 위에서 마침내 AI가 가상세계를 넘어서 우리 현실 세계로 한 발짝 걸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과 로봇의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길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정전 사태가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데요. 웨이모의 완전 자율주행차들은 신호등이 꺼지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멈춰 섰어요. 반면에 운전자가 개입할 수 있는 테슬라 차들은 계속 운행을 했죠. 이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완벽한 기술이라도 현실에 예상치 못한 변수, 그러니까 사회 인프라 앞에서는 취약할 수 있다는 걸요.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은 그냥 똑똑해지는 걸 넘어서 이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회복 탄력성을 갖추는 게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를 넘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들어올 로봇 산업으로 눈을 한번 돌려볼까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 숫자 60%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미래 글로벌 로봇 시장의 무려 60%를 중국이 장악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과거에 제조업 패권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로봇 산업의 주도권 역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현대차의 움직임은 특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더 이상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손잡고 AI 기반의 로보틱스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죠. 이건 로봇이 더 이상 공장 안에 갇혀있는 기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서비스이자 플랫폼이 될 거라는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우리는 거시경제의 바람을 읽었고 반도체 전쟁의 최전선을 봤고 에너지와 로봇이라는 거대한 물결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흐름들을 하나로 엮어서 2026년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할 현명한 투자자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2026년 포트폴리오는요, 이 세 가지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첫째, AI 반도체 같은 기술 리더들을 포트폴리오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삼는 겁니다. 둘째, AI 혁명을 뒤에서 밀어주는 에너지, 원자재, ESS 같은 물리적 조력자들을 담아서요, 시장이 흔들릴 때 버텨줄 수 있는 단단한 방어벽, 즉 회복 탄력성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보틱스 같은 차세대 개척지에 투자해서 미래의 성장 옵션을 더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줘요. 기술 리더가 높은 성장을 이끌어주는 동안 에너지나 원자재는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둔화 같은 어려운 시기의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닻이 되어주고요. 로보틱스는 여기에 장기적인 상상력을 더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공격과 수비, 그리고 미래를 향한 옵션까지 모두 갖춘 그런 균형 잡힌 팀을 만드는 게 2020년 투자의 핵심입니다. 2020년은 그냥 기술이 조금 발전하는 해가 아니라 AI가 경제와 산업의 판 자체를 바꾸는 원년이 될 겁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는 그냥 구경꾼으로 남을 수도 있고 이 파도에 올라타는 멋진 서퍼가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이 어디에 서야 할지 결정하는데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숫자 너머의 흐름을 읽어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